레프트 다운에서도 어깨부터 찍고 당기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어깨부터 넘기고 팔이 따라오면 견갑골이 그냥 찝혀버린 겁니다. 가장 큰 힘을 쓰는 운동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체스트 서포지 덤벨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2월에 제가 세미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동 범위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4주 과정으로 어깨, 하체, 등, 가슴 이렇게 대근육 위주의 가동 범위를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 체형에 맞는 가동 범위는 무엇인가, 또는 올바른 가동 범위로 운동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가동 범위로 운동 안 했을 때 부작용, 그리고 가동 범위를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 이런 솔루션을 좀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 그리고 트레이너분들, 초보 트레이너분들 모두 그냥 쉽게 이렇게 운동하면 되는구나, 이런 가동 범위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1시간 반 코스고요. 고정 댓글란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세미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등 운동 감잡기 편에서 하부 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상부 루틴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종목은요, 하부 루틴에서는 저희가 축이동을 통해서 광배근의 자극을 먼저 잡았다면, 상부에서 중요한 거는 견갑골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 날개뼈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상부의 훈련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시트로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럴러 그립을 준비했고요, 와이드 그립이 되게 많아요. 등 상부에서는 저희가 견갑골이 움직이려면 좁은 그립보다는 넓은 그립이 견갑골이 움직이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의 전체적인 루틴은 와이드 그립, 패럴러, 오버 그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패럴러 그립으로 시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등 전체를 타겟팅하거나 등을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으면 몸통의 움직임이 조금은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견갑골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통을 최대한 고정해 놓고 어깨 관절만을 통해서 견갑골이 후인됐다가 전인됐다가 감을 잡으시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바닥을 지면을 민 상태로 척추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만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첫 종목 시트로 하실 때 오버그립을 선택해도 되게 무난해요. 하지만 오버그립으로 하면 후면 어깨의 개입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패럴러 그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씩 진행을 할 거고요, 감을 잡은 용도로만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 중량을 다루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개수로 힘을 아끼기보다는 워킹 세트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면을 잘 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고관절이 접혀서 몸통이 일직선, 이게 데드리프트 자세랑 비슷하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편안하게 떨군 상태, 그 상태에서 견갑골의 움직임만으로 이제 견갑을 어떻게 교환을 할 때 견갑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몸을 쓰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동을 최소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뒤로 한다고 해서 팔꿈치가 오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게 제일 위험한 자세예요. 내가 어깨부터 넘기고 팔이 따라오면 승모근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그냥 찝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등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넘어와서 등이 접힐 수 있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승모근이 어디까지 늘어나야 최대 이완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슴이 죽으면서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는 승모근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등 전체가 그냥 말린 거기 때문에 가슴을 핀 상태에서 최대한 이게 뜯겨나간다는 느낌으로 밀어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가슴에 프레스를 생각하시면 등 가운데가 더 늘어나고 찢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저희가 프레스 할 때 등을 이렇게 뒤로 미는 것처럼 이것도 늘어날 때 등을 약간 뒤로 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상부가 늘어나는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상부 첫 종목으로 견갑골의 움직임에 집중한 시트드로우로 감을 잡아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감 잡으러 가보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상부 감 잡기 루틴 랩풀다운입니다. 저희가 하부 감 잡기 루틴에서는 축이동을 통해서 누우면서 랩풀다운을 당겨서 하부에 감을 잡았다면 이 랩풀다운 상부 타겟은 마찬가지로 축이 뒤에 있는 건 동일하지만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견갑골을 당기는 느낌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통해서 약간 누워서 세팅을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에 붙는 게 아니라 벌려진 상태.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의 힘을 꽉 주신 상태. 거기서 뒤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편을 보셨으면 제가 상부의 타겟을 할 때 허리가 꺾이는 걸 유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부 타겟을 할 때 몸이 뒤로 누워있다 그래서 아치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그대로 누워서 이 상태가 일자인 상태에서 뒤로 누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듯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전인 거상이라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래야 대원근 쪽에 텐션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 네. 선생님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나와서 네? 아, 제가 감히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다니.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의형제 네. 등 그 뭐지? 의형제 등 배워봅시다. 네. 홈코치 배워봅시다. 어때? 홈코치 운동을 너가 분석을 하는 거. 제가 감히 코치님 운동하고요. 운동. 네. 그럼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내가 분석을 네. 내가 실제 운동하는 거. 네. 자, 여러분들이 상부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가동범위입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이에요. 랩풀다운에서도 어깨 붙여 찍고 당기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팔과 견갑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는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팔과 견갑의 움직임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의 지렛대를 잘 설정해 주시고요. 자, 총 4세트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15개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수는 20개 했고요. 두 번째 세트는 15개, 세 번째 세트도 12개에서 15개 할 수 있는 무게로 2세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 무거워라. 그래서 광배근처럼 여러분들이 꽉 쥐어짜는 자극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상부 운동과 하부 운동을 조금 감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전달을 드리면, 하부는 뭔가 막 쥐긋이 당겨서 쥐어짜고 막 응축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상부 운동은 뭔가 시원시원하게 빠졌다가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때 상부 운동을 할 땐 자극보다 움직임에 집중해서 시원시원하게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동을 조금 쓰더라도 운동이 더 잘 되는 부위가 상부 운동인 것 같아요. 하부는 반동 쓰면 다 날아가거든요, 사실. 근데 상부는 조금 반동을 쓰더라도 리듬감을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랩풀 다운을 약간 누운 상태에서 내외전을 많이 가져가서 견갑의 움직임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는 비하인드 랩풀 다운이라 그래서 이 팔꿈치가 내 몸보다 뒤로 넘어오면서 하는 랩풀 다운을 할 겁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견갑골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건 팔꿈치가 뒤로 넘어갔을 때거든요. 앞에서 들어와도 모이긴 하지만 최대로 하방회전 되는 게 움직임이 덜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앞으로 넣은 상태에서 견갑골을 최대한 하방회전해서 승모근과 견갑골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돼 있죠. 내가 내 가동 범위보다 더 팔꿈치를 내리면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갑골이 가는 위치까지만 팔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가동 범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의 가동 범위를 꼭 체크하세요. 쉽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몸통의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견갑골은 뒤쪽으로 후인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팔을 내렸을 때 어깨가 삐져나오지 않는 데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가다가 삐져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내려가다가 어깨가 소켓에서 빠지는 순간이 내 가동 범위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운동은 조금 더 스피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견갑골의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오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넥 풀다운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흉추의 포지션이에요. 내가 앞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흉추가 죽어버리면 어깨가 아까 말했듯이 돌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이 고관절을 통해서 몸통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흉추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흉추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의 지렛대는 가운데 정도, 허벅지의 중간 정도에 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지 몸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당기는 게 아니라 견갑골을 한번 후방경사를 만들어 잡아버리십시오. 이래야 광배근, 대원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몸을 넣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대원근부터 등 이 상부 라인이 펌핑되고 아픈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이 아래 광배의 자극을 느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는 계속 12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랩풀 다운으로 두 가지의 움직임으로 상부의 감을 잡아봤습니다. 감 잡기, 당기기 운동 하나 더 하러 가시죠. 역시 비하인드 랩풀 다운 바로 진행을 하시네요, 코치님이. 저 자세는 대원근보다는 승모근 그리고 후면상하근에 집중한 자세입니다. 배워봅시다. 홈코치 편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네 번째 운동 티바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루틴을 돌이켜보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이미 다 쓰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바로우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견갑골의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당기면 우리가 이미 활성화된 근육 때문에 등 전체가 다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티바로우는 등 상부의 운동이지만 등 전체의 운동이라고 접근하시고 가장 큰 힘을 쓰는 운동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모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중량을 통해서 등 전체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선행했던 운동들 때문에 승모근, 대원근, 등 상부는 자연스럽게 발달을 할 운동입니다. 상부를 할 때는 저는 가슴 위치에 배바지를 대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당길 때 가슴 위치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자를 위로 해서 아래쪽으로 세팅하면은 바벨이 배꼽 쪽으로 오기 때문에 하부 쪽으로 타깃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슴에 패드를 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은 최고의 힘을 통해서 등 전체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만 저는 탑 세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힘을 아껴가면서 올라가서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1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한 세트, 백업 세트 한 세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처음 패드가 있는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패드가 있는 운동의 장점은 가슴 바지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걸 최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패드에 있는 티바로우를 진행하는데 끝까지 늘리지 않는다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 상부를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당기는 거에 집중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를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백업 세트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랍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와, 티바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티바로는 힘드네요. 네. 사람 많을 때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덤벨 놔두고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사람 없을 때만 꼭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운동인데요. 인클라인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 로우예요. 시범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드가 있다 보니 견갑골을 최대한 전인시켜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의 힘을 통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도 오늘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4가지 운동 모두 몸통을 거의 고정한 상태로 견갑골의 움직임으로만 당겼다면 이거는 몸통의 축도 이동하면서 최대 수축을 하고 최대 이완을 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많이 수축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궤적 또한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맞춰서 최대한 자극을 넣을 수 있고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진행을 했는데요. 체스트 서포트 덤벨로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조차 고관절이 잘 접혀서 이 하체로 어느 정도 내 몸무게를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하지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무조건 허리를 드는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접어서 발의 힘을 잘 느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뒤로 드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렇게 거의 서 있는 정도예요. 이런 느낌. 꺾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립근에만 부하가 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고중량보다는 저중량으로 웜업을 통해서 내가 몸통을 쓰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중량을 올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덤벨 로우도 저희가 2가지의 종류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오버그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패럴러 그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오버그립으로 하면 등 중상부 승모근에 조금 더 참여가 많고요. 패럴러 그립으로 하면 중하부 승모근에 조금 더 참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티바로우에서 오버그립으로 중상부에 대한 후면상하까지 강한 자극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덤벨로우에서는 패럴러로 조금 더 대원근과 중하부 승모근 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두 세트 더 진행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개 하는데 1개가 왔거든요. 다음 세트 때 12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할 수 있는 무게로 두 세트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아, 좋은데요? 이걸로 마지막 세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4세트, 3세트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감을 잡고 연습을 하는 세트를 충분히 가져간 다음에 본 세트, 두 세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에 대한 감을 못 잡았을 때도 사르르 막 10세트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트 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셔라. 네, 이렇게 등 운동 감잡기 루틴 상부편으로 같이 한번 운동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가져온 루틴이니까 여러분들이 등 감잡기 루틴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월말 정산 콘텐츠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 더 다양하고 좋은 컨텐츠를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